안녕하세요. 곰아저씨 이야기의 곰아저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것을 알기 위한 법칙으로 7가지를 얘기한 김도윤 저자의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이 책은 지금까지 만나온 실제 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의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운이라면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노력을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운은 누가 가져다 준 걸까요?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 즉, 사람이다.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다. 1988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당시 현지의 한 소년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나중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젊은 시절의 푸틴이 있었다. 투자의 세계에도 이런 인연은 존재한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워린 버핏은 혼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버핏의 투자 인생은 버크셔 해스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과 그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그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버핏은 먼거를 내 사고의 지평을 넓혀줬다 라며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다. 먼거를 알기 전 버핏은 헐값의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르침을 통해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며 오마의 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평생 동반자인 먼거를 만나지 않았다면 버핏은 지금과도 다른 길을 걸었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는 친구를 가려서 만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다. 4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곁에 둬야 하지 않을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히말라야 원정대에서 세르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세르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춥고 험한 길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산악인 내게도 셰르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당신도 인생에서 당신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줄 세르파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없다면 찾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세르파를 만나려면 히말라야의 고산지대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와 똑같은 레벨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준의 내공만 쌓아도 기회는 생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성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완전히 대등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 내게 그런 실력이 없고 그래서 상대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우연히 성공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그저 스타그램에 인정사진을 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실력을 쌓는 도중에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 노력은 다 조금씩 떨어진 위치의 점으로 존재한다. 그 점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닐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운 아닐까? 여러분은 이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인 점을 잘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점을 이어줄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성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잘 모르거나 부족한 점을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에 욕심이 없는 거다.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이요. 그게 먼저인 것이다. 내가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아서 내가 혹시 멍청해 보일까? 무식해 보일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인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는 경험이 중요한데 이 경험은 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뉜다.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제한적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다 경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간접 경험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성공한 사람의 내공이 담겨 있는 책을 읽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났기에 3000권이 넘는 독서를 했기에 오랜 시간 작가로 살아온 나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도 안 되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다. 내가 다치는 게 싫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기존의 내 생각을 더 강화해 주는 것만 반복해서 본다. 또는 책을 그저 읽는 척, 그것만 한다는 거다. 책을 읽더라도 실행을 하지도 않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거, 그건 정말 반대다. 그 편협함이 내 성장을 가로막으니까 새로운 책을 읽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발전이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 책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팬데믹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모든 것이 모바일 기기 하나로 가능해진 디지털 세상에 발로 뛰고 직접 경험하며 부딪히기에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빨라진 속도만큼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클릭 몇 번으로 방구석에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시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집을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하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학창시절 때만 해도 친구들과 놀지 학교 숙제를 먼저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됐다. 더 나은 선택을 많이 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도 더 높았을 것이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무조건 더 좋은 친구, 더 뛰어난 동료를 만나 성공하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첫째,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다음의 상황을 내다봐야 한다. 지금의 힘든 상황에 매몰되면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내 부모를 탓하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탓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상상을 하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실패하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누구에게나 운은 찾아온다. 마침 어떤 이유로 일이 꼬여서 그 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인생을 1년밖에 못 살면 기회가 한 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80년 넘게 사는 인생이기에 그 한 번을 놓쳐서도 다음의 기회는 또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가 여러 차례 다시 오더라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에 실패했다면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 셋째,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 운은 불확실의 요소이지만 실력이 쌓여 있으면 내게 유리한 확률의 게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운이란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과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나의 답이 모두 합쳐 나의 운을 만든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 매일 작지만 옳은 선택에 쌓여 복리로 불어나는 게 결국 성공의 메커니즘 아닐까? 내가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브 전생시대가 왔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모든 유튜브 채널이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있던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은 그 파도를 타지 못했다. 내게는 10년 동안 다양한 인터뷰를 하며 쌓은 차별화된 경험과 역량이 있었다. 그리고 기획, 촬영, 편집 등 유튜브 운영에 관해서도 1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시대가 주는 운을 만났을 때 멋지게 올라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기다려온 파도가 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과감한 실행과 의사결정을 할 만큼 또 절박한 만큼 나는 더 열심히 했다. 시대에 맞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실행력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세상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건 다 내가 시대가 주는 오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무작정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다.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운이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많은 책과 강연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방향만 제대로 오라면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우리를 토닥인다. 이 말의 의미는 성급하게 서두르기 전에 우선 올바른 방향 설정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항공기의 비행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 또한 이 말에 동의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서 천천히 가도 방향만 제대로 오면 올바른 곳에 도착한다고 한다. 그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 분명 멋진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늦게 도착한 곳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다. 우리는 속도도 필요하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화를 해야 한다. 즉,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화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이 무언가에 도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이 모델을 만든 후 단 한 번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잠깐의 시간을 들여 고민한 후 판단했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물론 처음 구조화를 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부도 해야 하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어 스스로 굴러가는 강한 힘이 생긴다. 속도는 그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라진다. 이 모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각각의 일의 관계성을 찾아 구조화하면 된다. 취업이든 사업이든 영어 공부든 다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그 일에 필요한 각각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채워나가면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당연히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렇게 명확한 구조화가 가능해지면 나의 일상에도 루틴이 생기고 그 루틴이 우리의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각과 걱정만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늪에서 빠져나와 지금 당장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화 작업에 나서보자. 평범한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선택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몫일 때도 더 많다. 특히 내가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운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누가 하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할 때가 많다. 음식점은 고객에게 선택받고, 항공사는 승객에게 선택받고, 취업준비생은 면접관에게 선택을 받는다. 두 번째는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상대방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이 강하면 실리가 없어도 상대가 거절하기 힘들고, 신뢰가 강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하고, 거래처에서는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나를 설득하는 것. 최소한 남을 설득하기 전에 나를 설득해야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생긴다. 우리가 운기73을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운은 자동차로 따지면 차키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키가 자동차에 몇 할을 차지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1할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키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근데 그 1할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쉬워 보이니까 다들 운만 기다리고 정작 필요한 9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운이라는 키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키를 꽂을 자동차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언젠가 내 손에는 시동을 걸게 해주는 차키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주어진 운은 받아들이되 살아갈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자. 일상에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루틴.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치면 우리 삶은 29,200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은 29,200개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된다.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어긋나게 할 불운을 부르고, 잘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제자리를 찾게 할 행운을 부른다. 당신의 퍼즐 조각 하나는 어떤 하루인가? 기회의 양만 늘려서는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자기계발 전문가인 내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딱 두 가지로 말해줄 것이다. 인생의 성공은 기회의 양과 그 기회를 잡을 확률에 달려있다라고. 성실함이 가장 큰 미덕인 시절도 있었다. 해가 뜰 때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성실히 일하면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21세기에는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단순히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이 미덕이라는 이유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씩 바꿔봐야 한다. 전쟁은 이겨놓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 전적으로 운에 맡겨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오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운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아서다. 운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꾸준함. 상투적인 얘기지만 매일매일 하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합성이다. 세 번째는 겸손함.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는 것이다. 갑자기 뜬 것 같은 사람의 물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들만의 루틴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법칙이 위해 복귀,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가? 긍정, 최악의 상황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시도,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 이라는 중요한 법칙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사소하고 우연한 일에 지배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단정하고 성급히 일반화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저 운만 탓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느낌 오래오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곰아저씨의 이야기의 곰아저씨입니다.